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아니,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대범하게 할 말 다 하고 사네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였는데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네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외롭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놓으신 밥을 먹고 씻고 그리고 혼자 옷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았는데 제가 제일 싫었던 거는 엄마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엄마가 아침마다 예쁘게 머리 해주고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왔지만 저는 아니었죠. 저의 머리는 늘 쇼컷이었어요. 엄마가 머리 길면 관리하기 불편하다고 조금만 자라도 미용실에 데려가셔서 자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옷도 바지만 사주셨죠. 딱 보면 남자아이로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항상 남자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고 여자아이들도 저하고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도 안 다녀서 늘 집에서 혼자 놀거나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거나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성격이 소심해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네요. 학년 초에 짝꿍하고 집도 같은 방향이라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제가 그의 머리핀을 실수로 밟아서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그 애가 선생님께 저와 짝하기 싫다고 이야기해서 짝꿍도 바꾸게 되었고 다시는 저랑 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 컸어요. 그때 그 일이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요. 그래서 그 뒤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을 할 때면 내가 거절을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완전히 소심한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로 지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했어요.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성격이 조금은 나아지더군요. 대인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아졌어요.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니 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에게 싫은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제가 좋다고 사귀자고 하면 싫다는 말을 못하고 사귀게 되었죠. 그러다 나쁜 남자도 만나게 되었어요. 워낙에 저에게 함부로 대하니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먼저 말도 못하고 그랬네요. 3번 정도 연애를 했는데 남자들이 헤어지자고 할 때 하는 말은 다 똑같았어요. 너는 싫으면 싫다고 왜 말을 안 하냐? 네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안 그래? 정말 답답해서 너랑은 더는 못 만나겠다 라고들 하였죠. 그래서 더는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남자들이 있는 자리는 안 갔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집도 가까워서 친하게 지내다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저는 또 거절을 못하고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전에 사귄 남자들과는 달리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다정다감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조금씩 변했어요. 저에게 조금씩 막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에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집안일은 늘 제 차지였죠. 결혼하기 전에 어차피 둘 다 일하니 집안일은 같이 분담해서 하자고 했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은 정말 잘 도와주대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안 도와주기 시작하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아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싫은 소리 못하고 저 혼자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도저히 힘에 부쳐서 안 되겠더라고요. 퇴근하고 옷이나 양말을 잘 벗어서 세탁 바구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걸 아무데나 벗어놓으니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치우는 게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제발 조금만 도와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더군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리저리 들어갈 돈도 많아서 같이 벌어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화를 내니 저는 또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네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고 저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몸이 안 좋아져서 회사를 간두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되시자 형제 중에 누군가가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해버린 거였어요. 남편이 장남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형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이유였죠.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평상 오래 쉴 수는 없었지만 몇 달이라도 쉬었다가 일을 다시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일을 하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실 줄 알았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은 주실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60대 중반이셨고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셨어요. 자연히 제 일만 더 늘어난 거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머니 내쫓으라는 이야기냐고 타박했죠. 저를 천하의 부르막심한 며느리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그걸 들으신 시어머니도 꾸짖기만 하셨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또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했죠. 그렇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기만 한 제가 병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시어머니와 같이 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네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날도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피곤에 쩔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핸드폰을 베개 밑에다 두고 자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서 알람 맞춰놨는데 잘 들으려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러냐고 했죠. 새벽에 목이 너무 말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나 생각하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는데 남편이 불도 안 켜놓고 식탁에 앉아서 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자고 뭐해요? 라니까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감추고 하긴 뭘 한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지 왜 일어났어? 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때 느낌이 빡 왔죠.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금세 잠이 들었고 저는 베개 밑에 손을 넣고 남편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 봤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바로 여자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와 나눴던 문자가 그대로 있더군요. 어제는 너무 좋았어. 오빠 보고 싶어. 사랑해.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인가 보려고 했는데 사진은 없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제가 결혼해서 맞벌이로 돈까지 벌면서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거기에다 홀 시어머니까지 모셨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우다니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당장 가서 자고 있는 남편의 면상에 휴대폰을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심해서 싫은 소리 못했던 저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검색해 보았어요. 검색 한 번에 다양한 상황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오더군요. 세상에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렇게 많았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증거를 잡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거기는 정말 전문가대요. 하나에서 10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더군요. 새벽마다 남편이 잘 때 남편하고 그 여자가 나눈 휴대폰 문자를 캡처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평소 저에게 막말하는 것도 녹음했어요. 흥신소에서 남편 불륜의 증거를 받았어요. 남편은 1년 가까이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화가 나는데 1년 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게 더 성질이 나고 참을 수가 없더군요.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먼 친척이라고 저에게 인사시켰었거든요.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게 예사롭지 않았고 적대감이 느껴져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먼 친척인데 3일 내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도 친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왜 그때 진작 눈치채지 못했나 싶더군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따졌어요. 남편은 제 성격을 알고 있기에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바람 폈다. 한 번의 실수였어.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밖에 일은 저도 하는데 말이죠.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거짓말을 하면 제가 고지고대로 믿고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를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렸죠. 한 번? 야, 너 1년 동안 그년 만난 거 내가 다 알아. 누굴 바보로 아냐? 그년 아버님 장례식장에도 왔잖아. 그리고 여기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누굴 속이려고?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게 할 말이니? 개자스가. 나는 일 안 하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희생하고 살았는데 네가 사람 새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살면서 남에게 그렇게 화를 낸 게 처음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 당연히 깜짝 놀라 아무 말 못하고 벙쪄 있더군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더니 더는 아니라고 말을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한다는 말이 야야, 왜 싸우니? 얘, 아범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남자를 그렇게 기죽이면 되는 일도 안 된다. 그러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 이러시더군요. 어머니, 뭘 좀 알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아드님이 주제도 모르고 바람을 피운다잖아요. 뭐? 바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오죽 못했으면 그럴까? 이러길래 역시 모전자전이네요. 어쩜 어머니나 아들이나 하는 말이 똑같네요. 뻔뻔한 게 완전히요. 솔직히 어머니도 이 사람 바람난 거 아시잖아요. 아들이 잘못되면 따끔하게 혼내지는 못할지언정 감싸주고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남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고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죠. 제가 맞는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네 해야지.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라고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남편은 야, 네가 감히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미쳤어? 미쳤냐고 라며 저를 밀치는 거예요. 그래, 나 미쳤다. 미쳤어. 너랑 사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백이냐? 라고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못 참고 뺨을 쳐버렸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바람을 핀 놈이 화를 내고 기고만장하게 나오다가 남편은 한 대 맞더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 아들 맞는 거 보더니 눈이 뒤집혔는지 제 머리를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30년간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산 것을 다 쏟아내기라도 하듯이 다 퍼부었어요. 제가 미친 여자처럼 그러니 남편은 계속 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지 엄마 데리고 집을 나가대요. 다음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는 없고 남편 혼자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비번을 바꿔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대요. 왜 왔어? 네 짐 가지러 왔냐? 네 얼굴 보는 거 토 나오니까 짐 가지고 당장 꺼져 라고 하니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라는 거예요. 어디서 개가 짖나 라고 하며 가볍게 무시해버렸죠. 그 말을 듣더니 남편은 제가 절대 안 봐줄 거라는 거에 화가 났는지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라고 하며 휴대폰을 제게 던지는 거예요. 남편이 던진 휴대폰에 저는 팔을 맞았어요. 순간 눈이 뒤집혔고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남편에게 집어 던졌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어요. 제 기세에 눌려 남편은 또 도망가더군요. 전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집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물건을 싸그리 현관문 앞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네 짐 가져가라고 문자를 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현관문 앞에 있던 짐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했어요. 엊그제 드디어 이혼 결정이 났어요. 재산 분할도 하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죠. 다 끝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네요. 제가 남편에게 한 행동을 저를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100이면 100 다 안 믿을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설마 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성격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제 성격은 소심해서 완전 대범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은 다 하고 사네요. 저도 그런 저 때문에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손해를 보는 거 뻔히 아는데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진짜 바보같이 살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살려고요. 뭘 하든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요.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